2023년 8월 15일, 다른 나라와는 상대적으로 꽤 차이가 나는 시기인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인 오펜하이머가 개봉했습니다. 혹자는 이게 광복절에 개봉한 이유가 원자탄으로 인한 일본의 항복, 이로 인해 해방된 한국을 위해 정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스크린 쿼터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 결과가 그렇다 쳐도 광복절이 조명된 이상 당시 일본에게 피해를 봤던 여러 국가들이 8.15에 개봉하는 이 상황에서 이 작품과 전쟁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요. 우선 영화를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것은 이 영화가 제 취향에 너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여러 시간의 이야기를 여러 관점으로 교차하면서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정신없는 시간의 나열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딱 떨어지면서 모든 사실이 연결되고 모든 서사가 완성될 때 느끼는 쾌감이 엄청나지요. 문제는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실존 인물이 너무 많으며 일부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음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공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작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읽고 가면 좋겠지만 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읽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1000페이지를 넘기 때문에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하기 좀 그렇습니다. 여러 방송, 유튜버분들께서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으니 저는 역사, 영화에서 찾는 인문학이라는 이 코너에 걸맞게 제가 여기서 뭘 느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특성상 스포일러란 말이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영화의 내용이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펜하이머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오펜하이머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괴팍한 천재에 불과하지요. 우리 주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낯선 인물. 하지만 영화 말미에 가면 우리는 어느샌가 오펜하이머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놀란 감독은 굳이 천재를 인간으로 끌어내렸을까요? 영화의 원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말하듯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이라는 힘을 안겨줬지만 그는 그 대가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었지요.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로 원자탄이라는 힘을 안겨준 대가로 남은 인생을 끊임없이 고통받게 됩니다. 다만 프로메테우스를 괴롭힌 것이 신의 권능이었다면 오펜하이머를 괴롭힌 것은 인간의 욕망과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요. 나치가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많은 유대인은 미국으로 건너와 삶을 이어나가지만 나치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두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나치가 세력을 넓히는 것도 모자라 원자탄 개발에 성공했을 거란 정황이 보이자 그 순간 그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천재 과학자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원자탄 개발을 촉구하지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원자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이 넘을 수밖에 없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아니었을까요? 보통 영화에서 폭발치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묘사되지만 이 영화에선 정반대입니다. 국내 상영관의 스피커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폭발음은 웅장하기커녕 귀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음같이 들리며 사람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 함성 등은 신이 나긴커녕 듣는 사람의 불안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펜하이머는 고뇌하며 일본에 원자탄이 투하되었다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후부터는 그제서야 그 공포의 실체에 눈을 뜨지요. 그리고 그 순간 관객들도 오펜하이머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루즈벨트에게 친서를 보낸 아인슈타인은 훗날 친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핵을 확산하지 않도록 국제기구를 만들어 조율해야 한다고 하지요. 광기가 사라지자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꼭 올바른 윤리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아인슈타인이 서명을 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원자탄 개발을 촉구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에서는 꼭 정당한 분노가 아니더라도 일단 하나의 분노가 터지면 그것이 다른 곳에 옮겨붙기 시작하며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옳고 그른지는 둘째치더라도 올바른 분노의 대상에게 폭력이 투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A에게 맞은 분노를 A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B에게 푸는 일이 역사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은 이치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막대한 기간과 돈을 들여 원자탄을 개발하지만 나치는 그 전에 패망합니다. 상식대로라면 위협이 사라졌으니 병기의 개발도 중지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부은 심지어 거주하던 네이티브 아메리칸까지 몰아낸 정부는 어떻게든 원자탄의 필요성을 만들 필요가 있었지요. 즉 적이 존재하든 말든 맨하탄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탄은 오펜하이머는 생각도 못한 일본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기술의 완성이 증오의 연쇄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닐스 보어는 핵무기 이후의 세상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라는 공포를 본 국가들은 과거의 오펜하이머와 같이 반은 공포, 반은 흥분에 취한 채 핵무기에 매달리고 이외로 만들기 쉬운 핵무기는 전 세계에 퍼져버리죠.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일본에 투하되어서야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은 순간에서야 그 핵무기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떨어질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번엔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서로 간의 핵무기 개발을 조절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그의 노력은 원자탄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세력, 오펜하이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세력,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영광이 부러웠던 세력에 의해 공격당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위축되어 갔으며 후에 후두함으로 조용히 운명하지요. 역사 속 폭력의 연쇄를 만들어낸 한 과학자는 그 연쇄에 휘말린 채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놀란 감독은 자신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을 집어삼킬 수도 있던 전쟁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요. 덩케르크 철수를 그린 영화인 덩케르크를 만든 이유도 그랬고 이번에 오펜하이머를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가 이런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이 낳는 폭력적 연쇄에 대한 본질을 보고 싶은 감독의 욕망, 나아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만든 무기가 꼭 그 공포를 만든 존재에게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오펜하이머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그는 전 세계에 핵무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욕망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번엔 오펜하이머를 멀리하지요. 이 순간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되어 고통받게 됩니다. 그가 추락하는 과정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모든 과정에 인간의 욕망이 얽혀있죠. 과거의 그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이번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오펜하이머에게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지요. 그리고 그가 그 고통에서 형식적으로나마 해방된 것은 무려 2022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더 이상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 스파이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니 그때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겠지요. 이 역시 욕망입니다. 그의 삶은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으며 인간의 욕망과 공포에 휩싸인 삶이기도 했습니다. 놀란 감독은 이렇게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끌어내리며 우리는 그 공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공포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메시지를 던지죠. 2차 대전 때 나치, 당시 독일 국민들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최악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다만 그 나치를 독일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한 이유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베르사유 조약을 이용하여 독일을 짓밟으려고 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프랑스와 벨기에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독일로 인해 피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킨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당시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던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게 좋은 곳을 다 뺏긴 것으로 인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 분노와 증오가 옳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역사에서는 이로 인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이 나아가 그 폭력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음을 오펜하이머는 그 삶을 통해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증오와 공포의 연쇄에 몸을 맡길 것인가? 그러면서 영화는 또다시 말하죠. 인간이 질투와 욕망에 눈이 먼 존재인 이상 그 연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의 삶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